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가 143쪽이에요. 이제 취득세 부과와 징수부터 가볼게요. 지난 시간 이제 취득세 세율까지 받고, 이제 부과와 징수로 가죠. 자, 교재는 143쪽인데, 이게 뭐 지난달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취득세 부과 징수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자주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이건데, 일단 그 첫째 보니까 납세지가 나오는데, 그럼 뭐 납세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 납세지는,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건데, 항상 두 가지, 이게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가 있다 했을 때, 항상 지방세는 그 물건지, 해서 물건이 있는 그 물건, 소재지가 돼요. 물건이 있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다음에 보겠지만 국세는 어디? 납세자, 살고 있는 나의 납세자의 어디?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돼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취득세는 일단 지방세니까 항상 어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 어디 물건이냐? 이제 취득세니까 당연히 취득한 물건이겠죠. 그래서 취득세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이 취득 물건입니다. 취득 물건, 그 소재지. 그래서 취득한 물건이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그럼 어디?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그 도가 납세지가 돼요. 다만 원칙은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게 원칙이긴 한데 얘네가 직접 걷지 않고 어디에? 시군구에 대신 시켜요. 그래서 시군구에 위임징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위임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1번 보면 이렇게 개요봅니다.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에서 항상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에요. 허나 도세징수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서 실제로 누가 부과징수 누가 한다? 물건 소재지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 대신해서 원칙은 특광도가 원칙이다. 다만 시군구가 대신해서 걷는다. 그래서 2번 보니까 이제 취득 대상별 납세지가 나오는데 그 1번 자 봐봐요. 부동산만 보면 돼요.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그다음 맨 밑에 바로 3번인데 자 같은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어서 각 시군별로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는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전체 그 전체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별로 안 분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가장 이제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이상 이제 여기 뭐 충남 충북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일단 다 합치는 금액 다 합쳐서 세액을 산정을 하고 다시 산정된 금액을 어떻게 뭐 충북하고 충남하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요. 참고로 지방세에서는 안 분한다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하면 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 재산세도 안 분한다면 전부 다 어떻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서 부과한다.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이제 144쪽 갑니다. 자 징수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세금은 징수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징수 방법은 이번에 징수 방법인데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일단 원칙부터 본다고 하면 원칙은 어쨌든 간에 뭐 항상 얘기했지만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납세자가 직접 세액 산정에서 직접 신고하는 게 혹은 납부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일단 본다면 뭐 얘도 전에 다 본 건데요. 일단 부동산이 취득이 되면 그 취득이 이제 확정이 돼요. 가령 뭐 매매가 됐다. 그럼 잔금을 준 날이 취득이 되고 그때부터 쭉 와서 60일 냅니다. 그래서 60일 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자가 개인이었건 취득자가 법인이었건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 법인 똑같이 현재까지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분명히 60일 내지 절대 2개월 내가 아니에요. 60일 내 신고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상속이에요. 상속만 예외 규정을 써요. 상속만. 자, 상속의 경우는 이제 상속을 받아요. 자,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사망한 날인데, 그럼 상속받은 게 뭐 한 6월 6일 날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이 상속일을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입니다. 달의 말부터. 언제부터? 달의 말일로부터 쭉 와서 6개월 내. 다만, 상속받는 자식이 외국에 있었다? 그럼 더 길게, 그때는 9개월 내입니다. 9개월 내. 이렇게.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언제부터? 상속 일부터가 아니고 그 달의 말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나 9개월 내 신고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6개월이냐면 이거는 상속받는 자가 국내에 있을 때, 국내에 있으면 6개월 내 신고고, 상속받는 자식이 어디 국외에 있으면 이때는 9개월 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원칙이고. 자, 또 이제 요번에 원칙은 원칙인데 요번에는 특례 규정이에요. 원칙적인데 특례 규정인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 처음에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자, 신고납부 다 했어요. 했는데 이때 취득한 물건이 뭐냐면 일반 건물, 중과가 아니고 일반 건물, 일반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취득하고 나서 몇 년 내에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요 건물이 뭐가 됐다? 중과세 대상으로 이게 변신했어요. 그래서 중과세 대상, 즉 고급 악장이나 이렇게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이미 세금을 냈어요. 일반과세 냈는데 중과 대상이 되면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건 빨리 갑니다. 30일 내입니다. 며칠 내? 30일 내에서 요 기간에 역시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그래서 항상 다 신고납부예요. 또 하나 또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요번에는 이제 취득했는데 정부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즉 안 받아요. 또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시켜줘요. 역시 세금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았어요. 분명 안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비과세 되었던 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다? 자, 역시 이게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되면 곧 역시 똑같아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쭉 와서 며칠 내 신고납부? 30일 내 신고납부. 30일 내에서 요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60일 내, 상속은 6개월, 9개월 내, 이렇게 추징내 언제까지? 30일 내 전부 다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만 놓고 따지면 이제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신고납부되면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냐면 등기예요. 얘도 신고납부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등기. 전부 다 이렇게 신고납부돼야 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취득하자마자 바로 등기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원칙은 60일 내 신고납부해야 등기인데 이게 그대로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등기가 언제까지? 등기하기 바로 전까지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60일, 6개월, 30일인데 그 전에 등기가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 볼게요. 자, 교재 144쪽입니다. 자, 원칙 봅니다. 자, 신고납부인데 1번. 자,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땡땡.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다음 괄호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그 허가일 혹은 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일이나 축소일을 말합니다. 로부터는 60일 내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 선 달의 말부터 언제 실종되면 실종 선고일 선 똑같아요. 달의 말부터 각각 6개월. 단 납세자가 외국에 있다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어디에든 기본 60일 내입니다. 상속은 6개월, 9개월 내 신고가 되는 거죠. 답안 밑에 자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3번인데 2번, 3번이 요거예요. 둘 다 특례 규정인데 참고로 이 특례 규정은 이따 보겠지만 취득세하고 이 등록면허세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자 중과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땡땡.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그 중과세 대상된 날부터 언제까지? 30일 내입니다.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다만 괄호 보면 30일 내에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를 신고 납부인데 괄호 안에 가산세는 제외예요. 근데 이게 가끔 시험 나요. 가산세 제외지 절대 가산세 포함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 납부한다. 자, 3번도 볼게요. 비과세는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취득세가 부과 대상이나 추징 대상이 됐다고 하면 된 경우 이 법 된 경우는 뭐야? 그럼 이 법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똑같죠.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예요. 근데 얘도 끝에 보니까 가산세는 역시 뭡니까? 제외.
그래서 그 규정이 제 기억으로 하면 재작년도인가 아마 시험에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4번은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신고 납부돼야 등기인데 이제 그 전에 일찌감치 이렇게 등기라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4번 보면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나 등록하는 경우죠. 자, 보죠. 위 1번부터 3번에 따른 신고 납부 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 60일, 6개월 이렇게 신고 납부인데 다만 그 전에 등기하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대원칙은 다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우측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우측 페이지 이제 메뉴 핵심 체크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 1번에 보면 박스에 천재지변, 뭐 사변, 화재 그 밖의 사유로 이제 신고나 신청, 청구나 그 밖의 사유의 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먼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규정도 있고요. 자, 두 번째 2번 갈게요. 예외 갑니다. 요거만 지울게요. 그 원칙은 분명히 신고 납부인데 예외 보세요. 예외인데 예외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가 뭐냐면 고지서요,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다.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이 납부되는 게 이게 보통징수예요. 뭘 받는다고? 고지서. 근데 지금 언제 어느 때가 돼야 보통징수인데 이거예요, 이거. 결론 항상 요 단어가 붙어야 돼요. 신고 납부가 불이행되었다. 항상 요 단어가 붙어야 돼요. 신고 납부가 불이행됐다. 불이행은 두 가지예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소신고했다. 그래서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했다. 항상 이렇게 붙어있을 때만 보통징수. 그러면 지금 이 단어, 이 신고 납부가 불이행됐다. 이 단어가 안 붙으면 무조건 다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됐다. 뭐 신고 납부가 과소신고됐다. 이렇게 안 했다. 과소신고했다. 이런 단어가 붙어야만 그때 비로소 뭐예요? 보통 징수예요. 그럼 이게 안 붙으면 전부 다 무슨 납부라고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신고 납부가 불이행되면 이제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지서에 하고 대신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요 규정도 필히 기억해야 돼요. 필히. 그럼 대체 가산세가 얼마나 붙습니까? 이건 뭐 제가 조세청론에서 배웠는데 이런 거죠. 뭐 두 가지 가산세. 첫째는 신고가 잘못되었다 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고 둘째 뭐가 있습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에서 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가 존재해요. 다시 이 신고에 대한 것도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린 거죠. 둘째 뭐가 있어요? 과소 신고입니다. 다시 그럼 무신고는 아예 안 한 거죠. 과소 신고는 더 작게 한 거고 또다시 무신고가 두 개, 과소 두 개. 그래서 무신고가 이게 부당한 무신고였다라고 하면 이든 40%가 붙고 이게 일반 무신고면 20%가 붙죠. 또 과소도 자 부당하게 과소신고되었다 얼마 40%. 둘째 일반적인 과소 신고되면 이땐 10%가 붙어요. 대신에 납부불성실 같은 경우는 일반과 부당 안 따져요. 무조건 하루 이를 0.03% 하루 0.03%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가산세 붙는데 그럼 예를 한번 들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언제까지? 60일 내 자 신고 납부돼야 돼요. 이때 자 신고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친구가 아예 신고 납부를 안 했대요. 이게 뭐예요? 무신고입니다. 그것도 일반 무신고예요. 일반 무신고. 그럼 이제 세상은 죄 짓고 못 살아요. 왜? 언젠가 걸리니까. 그래서 신고 납부를 안 했고 자 이게 신고 납부 기한인데 이때부터 세월이 쭉 흘러서 100일 만에 무려 100일 만에 걸렸어요. 이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되면 정부는 자 이제 신고 납부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정부는 이 신고 납부 안 한 자한테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얘가 안 내면 무슨 세하고 취득세하고 얼마인데? 1,000만 원 하고 더하기 자, 뭐 합쳐서 가산세를 합쳐서요.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게 돼요. 고지서를. 이렇게. 그럼 가산세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가산세가 얼마냐 보면 자, 지금 신고 납부도 안 됐어요. 자, 일단 신고가 안 됐네요. 자, 신고 불성실 얼마입니까? 안 낸 금액 1,000만 원이에요. 자, 1,000만 원 곱하기 자, 일반 무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일반 무신고니까 20%네요. 20%. 그럼 가산세가 얼마? 200만 원이네. 2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납부도 안 했죠? 그건 납부 불성실이에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곱하기 자, 체납한 일수 100일이네. 100일. 곱하기 0.03. 그럼 이게 30만 원이네요. 합의 가산세만 230이에요. 그 합의 고지서 얼마? 고지서가 1,230만 원짜리 고지서가 집에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이제 신고 납부가 안 되면 항상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고 붙으면 전부 다 보통징수한대요. 자, 볼게요. 자, 145쪽이 예외입니다. 자, 보통징수인데 보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나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 다음에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자, 1번 보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기억번 무신고입니다. 자, A번 볼 것도 없죠. 이건 A번 일반 무신고 그때는 100분의 40. B번 자, 부정행위로 무신고했대요. 부정무신고. 1번이 100분의 20이고 B번이 100분의 40. 그죠? 니은번 자, 과소신고입니다. A번 마찬가지 일반 과소신고다. 그때 100분의 10이 됩니다. 근데 B번, 맨 밑에 B번인데 요 B번 갖고 가끔 물어요. 자, 납세 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합친다라고 되는데 이제 뭘 합치나 봐봐요. 그래서 첫 번째 점. 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과소신고했다. 자, 부정과소네요. 100분의 40이고 거기다 두 번째 점인데 이 두 번째 점은 있으면 합치는 거고요. 없으면 안 합쳐요. 있어야 합쳐요. 그래서 보면 자,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분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값이가 요번에 신고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요 친구가 요번에 자 800만 원만 신고했어요. 즉 200만 원만큼을 뭐 했다? 과소 신고한 거예요. 과소 신고했다. 그럼 이때 200이 과소되면 이 과소 신고한 200이 자 전에 200 전액이 일반 과소였다. 어떻게 해요? 200만 원 곱하기 10% 얼마입니까?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번에 200이 전액이 부당과세였다? 그럼 똑같아요. 2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40%. 얼마? 248? 이때는 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참, 200인데 200을 보니까 이 중에 웃긴 거예요. 100만 원은 일반 과소 신고분이고 100만 원은 부정과소 신고분이고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몇 프로? 10%. 이 부분 몇 프로? 40%. 그 얼마? 10만 원, 40만 원, 합쳐서 얼마? 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건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부당하면 다 40%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46쪽에 이제 맨 두 번째 2번 가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뭐 이건 다 볼 거 없죠. 그래서 맨 밑에 공식 보면 끝에 만분의 3 0.03%가 붙고요. 대신에 이 납부 불성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일반 부정 안 따져요. 그래서 신고에 대한 것만 그게 일반적이냐 부당하냐를 따지만 얘는 무조건 하루 만분의 3 0.03%를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지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징수 방법을 봤고 이제 과도 3번도 가볼게요. 이제 3번은 이제 제목이 이제 중과산세인데 이 중과산세는 저희가 이제 요건 취득세에만 있어요. 그 어떤 세금도 없고 그래서 취득세만 있는 게 이게 중과산세 제도인데 자, 볼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입니다. 후에 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대요. 그럼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봐봐요. 분명히 신고 납부돼야 등기 가능한데 지금은 신고를 아예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등기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등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몰래 매각했대요. 그럼 결국은 등기하지 않고 판 겁니다. 속된 말로 뭐예요? 미등기 전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미등기 전매되면 산출세액이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산세를 매겨요. 그래서 이를 뭐라 한다? 중과산세. 그래서 속된 말로 미등기 전매하다 적발되면 8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게 뭔 가산세? 중과산세다. 다만 밑에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서 제외한대요. 이건 뭐냐? 1번, 2번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속된 말로 이제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는 안 붙이지만 일반적인 가산세 아까 요거 있죠? 뭐 40이나 10 이렇게 일반적인 이 가산세 붙는 건데 자 볼게요. 1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세 물건이었어요. 즉 법에서 야 이건 등기하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등기 안 했더니 국가가 너 미등기야? 이럴 수 없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이니까 관계없고 두 번째 지목 변경, 차나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이거 뭐냐면 주식 등은 과점 주주입니다. 과점 주주가 된 경우인데 그래서 이 경우도 중과산세 없어요. 왜냐면 일단 2번 앞에 맨 앞에 보면 지목 변경 나오죠. 지목 변경은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농지에서 대지로 뭐 지목이 바뀌었다 이건데 그럼 처음에 농지였을 때 이미 등기는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돼 있을 거고 지금 지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만 등기를 안 한 거니까 이건 굳이 그렇게 무지하게 가지 말자. 이미 등기는 돼 있는 거고 그 순간만 안 돼 있는 거니까 요건 봐주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미등기여도 전부 다 등기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중과산세 몇 퍼센트? 80%가 붙는다. 자, 이제 밑에 핵심 체크도 뭐죠? 요것도 이제 저희 시험에 딱 한 번 났었는데, 참, 출제자가 시험 늘게 되게 없나 봐요. 자, 법인장부의 작성과 보존에 따른 가산세인데, 7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즉, 개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 작성해서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에 어떤 회사가 장부 없는 회사가 있을까요? 다 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면 너 가산세 매긴다 이거예요. 얼마나? 2번 끝에 있어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붙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법이니까. 그래서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우측 네 번째입니다. 이제 수정신고가 있고 맨 밑에 가면 5번에 기한후 신고가 있는데 이 수정신고하고 기한후 신고는 저희 시험에 솔직히 별로 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쉬운 것도 쉬운 건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4번에 이제 수정신고, 맨 밑에 5번에 기한후 신고인데,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가산세가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중요한 거는 가산세가 줄긴 주는데, 대체 몇 퍼센트나 주냐, 요것만 저희는 기억하면 돼요. 가산세가 대체 몇 퍼센트나 감면되느냐, 이 내용만 볼 건데, 자, 볼게요. 이제 수정신고부터 갑니다. 어제 오늘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이번 주는 촌에 물 주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참. 응? 좀 한가하다 싶어서 좋아했더니 또 바빠졌어요. 이제 좀 얼마 전에 한가해갖고 되게 좋았는데, 이제 시험이 다가온다고, 그 항상 먼저예요. 시험이 다가온다고 이제 아직도 시험 보려면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이제 저희가 볼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제 9월 달에 볼 이제 그 저희 문제, 그걸 지금부터 해달라. 어휴, 참. 그래서 좀 쉴만하면 일 시켜먹고, 쉴만하면 시켜먹고 아주,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혼자 맛있는 거 먹어갖고 장염 걸려갖고 또 축다 났어. 지난주는 월요일날 수업 잘하고 화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막 뱃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다. 그게 배탈 났겠지? 나중에는 막 배를 붙잡고 움켜잡고 막 디글디글 둥글고 막 난리 났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 이게 맹장인가 보다. 또 어떻게 종합병원 갔더니 맹장이 아니고 급성장염이라고 닌기를 보고 계속 있었죠. 아유, 허약해. 이거 어디서 먹어? 이거 약해가지고 빠져갖고. 자, 갑니다. 수정신고 갑니다. 이제 수정신고인데,
자, 이제 수정신고는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은 가산세가 감면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볼게요. 수정신고 이런 겁니다. 자, 취득했어요. 취득하면 언제까지? 자, 60일 내에, 그죠? 분명 60일 내에, 60일 내에 신고 납부에 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했어. 얼마나? 1000만 원 할 건데 얘가 800만 원만 했네. 저 200만 원만큼을 과소 신고했어요. 200만 원만큼 어떻게? 과소 신고했어요. 자, 그럼 이게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언젠가는 걸려요. 이게 언젠가는 걸려. 언젠가 200만 원만큼 과소 신고가 적발돼요. 좀 더 봐야겠다. 요게 언젠가는 걸려. 적발돼, 적발. 적발이 되면 정부는 저 친구가 낸 무슨 세하고 취득세 얼마 하고 200만 원 하고 자 뭐 하고 가산세를 합쳐서 정부가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서 그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200을 허위 신고하고 나중에 걸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도 나오고 가산세가 나온대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나중에 걸려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산세 부르니 잽싸게 가서 자수하자. 그래서 법정 기한은 비록 지났어요. 이 기한 지났지만 좀 늦게라도 가서 잽싸게 200 덜 낸 걸 더 내겠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하냐? 법정 기한 지나고 나서 자 최소 6개월 내에 했다. 6개월 내에 하면 이때 매길 가산세 반 50%를 깎아줘요. 또 최대 1년 내에 하면 몇 년? 최대 1년 내에 하면 이땐 20%를 깎아줘요. 최대 2년 내에 하면 이때는 1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비록 과소신고했지만 늦게라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감면된다. 이게 수정신고예요. 즉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게 이게 수정신고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6개월, 1년이나 이런 기간이 나와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고지서 받기 전이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내가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분명히 가산세가 50% 감면인데 신고는 아직 안 했는데 할 건데 그 전에 이미 고지서가 핑환이 와 있었다? 이러면 뒤에 가면 신고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고지서 받기 전에 요 기간 내에 신고돼야만 가산세가 감면된대요. 자, 볼게요. 1번. 자, 지방세 기본법 혹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그 신고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제 신고했어요. 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혹은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과소신고가 신고하는 거죠. 자, 밑에 2번 갑니다. 다만 1번의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감면하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세액에 관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나중에 걸릴 것을 알고 신고하면 이건 제외한다. 그럼 봐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분명히 6개월, 1년, 2년 이 기간에 신고가 돼야 되고 다만 그 기간 아니라도 고지서가 오면 뒤에 가면 신고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면 과소신고했고 자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걸리면 이렇게 된대. 안 되겠다.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신고해야겠다. 그래서 뭐 그럼 한 달 내에 하나 6개월이나 감면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뭐 굳이 지금 할 거 없잖아. 6개월 내에 하자. 어차피 똑같이 50% 감면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갑자기 내일 고지서가 온대.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설정 않고 내가 미리 그걸 알고 신고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알까요? 그걸 응? 경정 청구되는 걸 어떻게 내가 먼저 알고 신고할까요? 귀신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조금 뭐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몰라도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즉 막말로 얘기하면 과세관청에 제 친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야
전화 온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2개월 전에 취득세 덜 낸 거 있냐? 있지? 너 엄마 그거 내가 고지서 추징한대, 마. 이렇게 하면 알지만 그 외에는 난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짠 거니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1번에 따라서 수정신고로 인해서 납부할 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결론. 자, 네모안에 있죠? 자,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6개월 내에 신고했다.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두 번째, 1년 내에 했다. 100분의 20 감면. 셋째, 2년 내에 했다. 100분의 10만큼 각각 감면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뭔 신고? 수정 신고입니다. 자, 밑에 5번 가볼게요. 자, 5번은 이제 기한 후 신고인데 봅니다. 이번에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결국은 가산세가 감면돼요. 이것도 결국은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은 수정신고하고 비슷해요. 자,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나면 언제까지? 분명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이 기간 내 뭐 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게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정 기한인데 문제는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자, 얘가 신고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아예 안 했다. 이번엔 무신고한 거 무신고. 그럼 얘도 언젠가는 걸려. 언젠가는 이게 적발돼요. 걸리면 이게 적발이 되면 저때 안 낸 무슨 세? 취득세 얼마 하고 1,000만 원 하고 뭐 하고 가산세 하고 합쳐서 뭘 받게 될까요? 고지서를 받아서 그 세금이 추징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이때까지 안 했지만 걸리기 전에 빨리 하자. 몇 개월? 최소 1개월. 최소 1개월 내에 하면 너 가산세 깎아줄게. 얼마나? 50%. 50%. 대신에 최고 6개월 내에 했다. 최대 6개월 내에 하면 너 얼마 가면 넌 20%. 너도 감면시켜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 뭐냐? 무신고하네.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이게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결론만 지면 허위 신고한 애가 하는 게 뭐고 수정 신고고 무신고한 자가 하는 게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자 1번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지방세 과세표현세액을 결정해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뭐한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번 자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땐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돼요. 그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1개월 나면 50% 감면이고 자 또 넘겨보면 또 있어. 다만 1개월 경과 6개월 내면 얼마 감면 그때 100분의 20이 감면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신고한 자가 하는 게 이게 뭔 신고?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감면되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가와 징수에서 신고 납부, 가산세, 또 가산세 감면까지 다 봤고요. 이제 쭉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150페이지 가볼게요. 150페이지. 자, 세 번째 갑니다. 이제 면세점 가점. 이 면세점이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면해주겠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요게 면세점인데요. 자, 보면 면세점은 그 납세무자의 영세 부담의 배제와 과세 업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일정 수량이나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나오죠? 취득 가액입니다. 절대 이게 취득세가 아니에요.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땐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5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도 미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얼마까지? 50만 원 이하까지는 절대 과세하지 않겠다. 또 이때 50만 원 판단은 2번에 있어요.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혹은 한 구의 건축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대요. 또 얘는 또 뭔 얘기냐 이건데 이런 거죠. 분명히 면세점은 취득 금액이 50만 원까지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이번 땅이 있는데 자, 이 땅이 1억짜리 땅이에요. 1억짜리 땅. 근데 이번에 요만큼을 샀어요. 얼마치? 50만 원어치.
그럼 이때는 이 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요. 왜? 취득금액이 50이니까. 그 다음에 또 샀어요. 얼마 뒤에. 또 다시 50만 원어치. 그럼 금액만 놓고 따지면 얘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처음에 사놓고 나서 1년 내입니다. 1년 내에 또 사면 두 개를 하나로 봐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보깁니다. 그럼 두 개 하나가 되면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니까 이땐 당연히 세금을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1년이 넘어가면 관계없지만 1년 내가 되면 무조건 합쳐서 그 세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라 합니까? 면세점이라고 한다는 건. 자, 우측 갑시다. 네 번째 갑니다. 부가세 갈 건데, 이 부가세는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취득세 부가세는, 내용도 달 수 있지만 가끔 계산형 문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는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볼게요. 저희가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는데, 그럼 취득세는요, 취득세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 부가세가 존재한대요. 그럼 부가세가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취득세가 납부될 때 붙는 부가세, 취득세를 내는 경우 붙는 부가세, 둘째, 취득세가 감면 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시험은 얘가 납니다. 납부할 때 내는 게 나고, 얘는 쉬워요. 자, 감면되었다. 감면되면, 감면이 뭐냐면 정부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데, 그럼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0%에 그냥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돼요. 20%에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끝나요. 그래서 감면받으면 면제받은 금액 20%. 문제 얘입니다. 납부할 때.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붙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둘 다 계산해야 돼. 계산 공식이 수반됩니다. 그럼 뭐가 붙냐면 첫째는 이런 게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하나 붙고 또 하나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부가세가 붙어요. 대신에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그럼 얘부터 갑시다. 농어촌 특별세는 계산 방법이 취득가액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입니다. 2%. 자, 그럼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나오지. 이 금액의 얼마? 10%. 이렇게. 그래서 산출된 저 금액의 10%가 무조건 붙어요. 둘째. 자,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얘는 패턴이 두 가지. 첫째는 얘가 일반적인 취득인지, 둘째, 주택의 유상취득인지 둘로 구분돼요. 그래서 일반적 취득인지 주택의 유상취득인지예요. 일반적인지 주택의 유상취득인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주택만이에요. 주택이 유상취득되면 얘고 그 외 건 전부 다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택이 유상취득이냐? 그게 왜냐? 그럼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해? 이렇게 와요. 취득가격입니다. 곱하기 취득세의 표준 세율 빼기 2%입니다. 취득세 편수 빼기 2%는 뭐가 나오고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금액이 얼마? 2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대신 얘가 주택이 유상취득된 경우였다면 이렇게 돼요. 이때는 취득가격은 똑같아요. 곱하기 자 주택의 세율. 주택세율은 크게 세 가지예요. 6억 이하는 1%요. 뭐 9억 이하 2%요. 9억 초과 3%.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50% 곱해요. 50% 곱해서 자 금액이 산출돼요.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얼마? 20%를 붙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납부할 때 하나, 농특세 하나, 지방세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진짜 실제 해볼게요. 자, 이만한 건물을 요번에, 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어요. 얼마짜리 건물인데? 1억짜리 건물이에요. 1억짜리 건물. 이때 증여됐을 때, 취득세 표준율이 몇 %예요? 표준율은 3.5%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야 할 취득세하고 내야 할 농특세하고 내야 할 지방교육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봐라 하면 되죠. 어떻게? 일단 취득가격 1억이에요. 자, 취득세부터가 1억 곱하기 증여됐으니까 표준율 3.5네. 자, 표준세율 3.5%입니다. 는 얼마인데? 350만원. 이거 취득세예요. 350만원.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얘도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어떻게? 취득가격 1억 곱하기 무조건 2%는 얼마입니까? 200만원이고 요 금액이 얼마? 10% 20만원. 요게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세 번째, 자, 지방교육세인데, 자, 지금 얘죠. 왜? 지금은 증여받은 거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일반적 취득인데, 그럼 얼마 곱하기 1억 똑같아요. 곱하기 뭐 빼기 뭐 표준세율 마이너스 2%예요. 즉 표준율 3.5입니다. 3.5에서 1을 빼면 얼마? 1.5가 됩니다. 얼마인데요? 150만 원이고 이 금액이 몇 퍼센트? 20%. 그럼 얼마? 30만 원. 그럼 결국은 취득세가 얼마요? 350만 원, 농특세 얼마? 20만 원, 지방교육세 30만 원 해서 합이 400이 돼요. 400이. 이렇게 해서 계산되게 되고 하나 더 가볼게요. 그럼 요번에는 자, 값이가 주택이 주택. 이 주택이 유상 취득되었다. 매매됐대요. 얼마짜리 집인데? 1억짜리 집이에요. 1억짜리 집. 이고 대신 하나 더. 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되지 않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똑같이 자, 취득세 매겨볼게요. 취득세 얼마? 취득가격 1억이에요. 곱하기 주택은 자, 유상 취득이 되면 주택 금액별로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1%가 되고 9억 이하는 2%인데 지금 뭐 6억 이하니까 1%겠네. 1%. 취득세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내면 돼요. 둘째, 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취득가격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2%. 얼마요? 200. 이 금액의 10% 2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세 갑니다. 자, 지금 주택이 유상 취득된 거니까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거 이거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취득가격 똑같이 1억이에요.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주택의 세율 곱하기 50%. 지금 주택률이 아까 1%였기 때문에 1%에 50% 곱해요. 0.5네, 그죠? 네. 얼마인데? 50만 원? 이 금액이 얼마? 20%. 5이 10? 얼마인데요? 10만 원. 그럼 결국은 이제 주택, 실제 1억짜리 주택이 취득되면 취득세 100만 원, 농특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10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면 요 답은 틀린 답이 돼요, 이제. 왜 틀리지 잘 했는데? 왜냐면 얘 때문에. 조심할 게 뭐냐면 주택은요. 이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이게 이하가 되면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지 않아요. 비과세가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교롭게도 이하니까 얘는 빼야죠. 빼고 취득세 100만 원, 지방교육세 10만 원만 내야 돼요. 하지만 얘가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넣어야죠. 이렇게 해서 양쪽 다 계산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본문은 굳이 읽어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151쪽의 중간에 핵심 체크만 볼게요. 자,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나오지 1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입니다. 둘째, 나오죠? 대통령령이 정한 뭐 서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면 이때는 취득세는 비과세, 농부특세는 비과세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자, 넘겨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 갑니다. 153쪽으로 갈게요. 자, 9절. 네, 취득세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되게 쉽죠. 정부가 세금 걷는 걸 포기한다. 정부가 지금 세금을 걷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자, 1번. 자, 많이 보던 거예요. 이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자, 취득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이, 혹은 외국정부가, 혹은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했다면 과세 안 해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상호주의죠. 그래서 원래 외국 정부는 비과세인데 특정 상대 국가가 먼저 과세하면 저희도 똑같이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다. 그럼 어쨌든 간에 취득자가 국가나 지방이면 다 과세 비과세? 일단 기본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걷어가니까. 두 번째, 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요. 내가 이거 한 10년 쓰다가 서울시에 기부할게.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이 건물을 10년 뒤에 받는 게 좋을까? 그냥 취득세 받는 게 좋을까? 10년 뒤에 받는 게 낫죠. 이 건물값이 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예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땐 부과합니다. 첫째,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했대요. 즉 내가 10년 뒤에 준다고 해놓고 나서 거짓말 친 거예요. 안 주고 남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했대요. 또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나중에 주긴 주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야 그냥은 못 주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뭘 주라.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및 기타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기부하는 걸 내가 그냥 쓸게. 이렇게 되면 일단 나중에 과세한다. 그래서 결국 기부 체납은 100% 다 줘야 비과세가 성립되지 그 이외에 뭐 반대급부나 등등등 발생하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기타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인데 1번. 자, 신탁이요, 신탁. 자, 신탁이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자,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돼요. 그래서 보면 신탁,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 으로 인해서 신탁한 재산은 비과세 해줍니다. 다만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비과세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비과세가 되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이런 건 전부 다 과세돼서 반드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넘겨봐요. 2번. 자, 징발재산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 혹은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환매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환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환매는 또 환매가 뭐냐면 지금은 내가 너에게 팔지만 일정 기간 내면 다시 너에게 사겠다. 그래서 환매인데 이게 개인 간의 환매냐 아니면 법률상의 환매냐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되면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비과세합니다. 근데 법률상 환매입니다. 개인 간의 환매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 법률상 하면 이건 비과세돼요. 비과세.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인지 법률상의 환매인지만 나누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징발재산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 했으니까 법률상 환매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임시응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 넘지 않은 임시건축물인데 얘는요 순수하게 임시용이어야 돼요. 그거 써있지만 사치성 재산 안 돼. 아무리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그게 임시용이 아니면 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임시용이면서 그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을 때 이때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얘가 건축법 제2조 1항 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 이건 과세입니다. 뭐냐면 똑같이 고치는 건데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고쳐지면 뭐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고쳐지면 이때는 과세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택법상 개수돼야 이때 비과세가 성립돼요. 5번. 자,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기타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인해서 소실, 멸실 혹은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복구입니다. 아니, 차량의 상속이에요. 즉 속된 말로 똥차의 상속이 되면 얘도 취득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은 올해 신설된 법조문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과세. 뭐 내용 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취득세가 대략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취득세는
다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 뭐 특정 부분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전부 다 중요하니까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넘어가면 등록 면허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 면허세부터 이어서 계속 할게요. 교재는 쭉 넘어가면 177쪽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거기부터 할게요.